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강원 지역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 또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미세먼지도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교차도 큰 시기에 호흡기 질환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영월군이 도내 최초로 365일 24시간 보육이 가능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영월 군수 직접 연결해서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8회 강원 가명문화제가 어제 개최되었습니다. 닷새간 열리는데요. 그 현장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시립미리내 도서관에서 이달 29일까지 하반기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도 함께 더 알아보도록 하죠. 10월 26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어제 입장문을 내고 원주시 다면평가제 폐지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원주시 공무원노조는 조합은 500여 명이 설문에 참여한 결과 응답자의 83.2%가 다면평가제 유지에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다면평가제를 폐지하는 것은 졸속 행정이라면서 원주시가 폐지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엔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횡성군은 횡성읍 내지리와 콩군면 학담리에서 잣나무 2그루가 소나무 제선충병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횡성읍과 콩군면 11개 지역을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횡성군에선 소나무 제선충병 감염나무 260여 그루가 확인돼 80개 리 지역이 소나무류 반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강원 지역 내 가축 전염병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은 가축 방역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가축위생방역지원 강원본부에 따르면 이 도내 전업축산 농가는 지난달 기준으로 3,699농가에 달하지만 이 도내 방역지 가축 방역사는 42명에 불과해 방역사 1명이 88곳의 농가를 담당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영월군이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을 하게 되면서요. 좀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좀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서 영월 군수 연결하도록 하죠. 군수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자랑하시라고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영월군에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는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도입 배경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글쎄, 도내에서 처음이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네. 우리 영월군이 민선 7기부터 8기까지 주장하고 나가야 할 방향 자체가 살기 좋은 영월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생의 모든 주기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살기 좋은 영월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인데 네. 그 중에 이제 그 아이들 보육하는 문제 중에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부부들이 어떻게 보면 급한 일이 생겼거나 했을 때 네. 아이들 어디 맡길 만한 그리고 또 신뢰하고 맡길 만한 그런 곳이 없어서 민선 7기부터 꾸준하게 다양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해보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그 어린이집을
이 365일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공립시설 중에서 정하고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해가지고 했는데 기존에 지금 시행 중인 보육사업들이 무슨 시간제 보육사업이랄지 24시간 어린이집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이라고 하는 건 이게 주간에 이용하는 어린이집 아동에 한해서 야간에 특별한 경우에 이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어린이집이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도 수용하기도 어렵고 또 그 어린이집이 아닌 원화가 아닌 아이는 받질 않으니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 관내 공립시설 하나를 365일 24시간 모든 영월군 관내 모든 아이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예. 이렇게 운영을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3월부터 시작을 했죠. 3월부터 이제 반년 정도 지났군요. 네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이제 만족도 조사를 이제 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지난주 정도, 이제 9월에서 그 8월 기준으로 8월까지 서비스 이용 양육자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9월 중에 나온 결과가 하여튼 뭐 만족도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뭐 그 한 80% 이상 매우 만족한다 이런 결과 나와 있고 또 차후에 이용하겠느냐 했을 때 100%가 차후에 이용하고 싶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뭐 잘했다고 해서 당연하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 쪽에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요가 있는 것은 분명히 확인이 되는데 공급을 그동안 못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당연히 뭐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는데 또 이게 또 이제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또 세심하게 이제 많은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몇 명의 아동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보육 시간을 어떻게 좀 이용하고 있는지 또 이용 요금도 좀 궁금합니다만은 좀 어떻게 책정되고 있습니까? 이용 요금은 이제 그 시간제 이용 그 기준 요금이 있습니다. 그걸로 적용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 아동 이용 현황 아동 수를 평균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매주 한 4, 5명 정도가 항상 이용한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고 우리가 3월부터 8월까지 운영한 경우는 전체 124명. 124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그 3월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인데, 아까 이제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이 키우기 좋은 이 환경을 조성한다. 그 중에 하나의 그 일환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게 그 좀 그래도 이게 조금만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어떤 것들이 지금 개선책으로 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지요? 개선책보다는 이제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이 익숙하지 이제 자기 그 다니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좀 익숙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니는 집을 다 24시간 이용하게 되면 그 인건비가 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고 그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설을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해서 하고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지금 신청 하는 아이들 또 이용하는 아이들의 어떤 수를 봤을 때 뭐 더 늘려 나가야 되겠다 이런 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나오지 않고 있고 그냥 그 상태에서 운영을 잘하는데 기존 하고 있는 시스템들이니까 뭐 특별하게 뭘 보완해 줘야 되겠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이제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확대 계획보다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그 내실을 좀 더 깨야겠다. 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보육 시설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사실 아이들을 키우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또 인프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로 시설도 그렇고요. 뭐 교육 시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좀 현재 좀 어떻게 좀 종합적으로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영월이 이제 뭐 조금 전에도 살기 좋은 영월 만들자 그러면서 다양한 삶의 모든 근데 그 중에 이제 의료 문제 조금 전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의료 문제는 뭐
의료원 우리가 지금 이전에는 이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확장해서 네. 예. 이전하는 작업을 이제 진행 중에 있고 또 그 의료원에도 이제 없던 기능들이 이제 저 산부인과 또 소아청소년과 이런 어떤 그런 과를 계속 부족하지 않도록 사실 소아과 의사를 지금 구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영월의료원에 지금 야간 소아과도 운영하고 있고 주간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호평받고 있습니다. 호평받고 있고 산부인과도 운영하는데 출산을 분만할 수 있는 그런 게 왜 안 돼 있던 게 뭐냐면 이제 공공 그 뭐라고 할까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이 없었는데 영월이 지금 이제 산후조리원을 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아마 준공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 영월의료원 산부인과하고 연계해서 저 산모 관리, 분만, 또 이제 산후조리 이렇게 완스톱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제 가족센터는 이제 내년 봄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센터라고 하는 걸 이제 그 공공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보육과 육아의 거점 시설이 되는 겁니다. 뭐 장난감 도서관이랄지 육아용품 대회랄지 실내 놀이터랄지 작은 도서관이랄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가족센터도 이제 거의 이제 외형은 완성돼 가고 있고요. 내년 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다 갖춰지면 뭐 의료라든가 보육이라든가 이런 데는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오늘 자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했는데 정말 잘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이제 전문의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즘 뭐 전국적으로 특히 이런 그 도심 지역을 제외하고는 의료 인력 확보가 정말 그 큰 어려움으로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뭐 아무리 어려운 점이라기보다 일단 잠시 그 운영이 또 안 돼서 의사를 충원하지 못해서 운영이 안 됐던 시기들이 있는데 그런 게 늘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예. 그런 데 대한 지금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거론되고 있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의사 증원 확대 문제 뭐 이런 것들하고 다 맞물려 있어서 간호사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의료원이 이전하게 되는 한 28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 수화기 좀 이렇게 고정을 해 주십시오. 예. 의료원 그 이전도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28년 이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현재 뭐 작업이 어떻게 좀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이제 뭐 그 KDI에서 이제 예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예타가 어느 정도 또 이제 예타는 뭐 저 기준을 통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경제성 분석은 높게 나왔으니까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부지도 이미 그 선정돼 있는 거죠? 예, 부지는 다 부지가 있어야 예타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강 건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 건너 의료원이 옮겨가면 의료원 자리에는 우리 지역 소멸 대응 기금 사업으로 강원 남부권 노인 요양병원으로 대체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 그 아이들 키우는 거 문제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떤 고령화 시대에 특히 이제 그 영월군도 그 고령화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정말 역시 또 이제 중요한 또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지금 현안들 좀 들었고요. 지금 이제 영월 지역이 가장 중요한 현안, 지금 이것만은 정말 중점적으로 이제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영월 지역이 가장 중요한 뭐 어느 한 부분이 꼭 중요하다 이렇게 보진 않고요. 다 중요하죠, 사실. 다 중요하다고 보고 그게 다 완전히 갖춰져 갈 때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핵심 사업들 그런 것들이 이제 나머지 부분을 견인해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자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계십시오. 예. 최미영사 영월 군수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강원 가명문화제가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38회 강원 가명문화제인데요. 29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고 하죠.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오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강원감영문화제 매년 10월에 열리고 있는데 먼저 강원감영문화제 지금 어떤 행사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원주의 전통 행사인 강원감영문화제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금까지 진행된 행사 중 가장 큰 규모로 다양한 볼거리 또 퍼포먼스가 함께 준비됐는데요. 강원감영은 조선시대 강원도의 26개 지역을 관할하던 지방행정의 중심지로 500년 동안 이어진 곳입니다. 이후 2002년에는 사적 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런 강원감영의 역사를 알리고 또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강원감영문화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 초기부터 치악산에서 진행됐던 제사인 동학제에 감영제가 더해진 종합축제로 매년 10월 강원감영문화제를 열고 있습니다. 지역 고유의 역사적 제의를 현대적 문화와 함께 재창조한 축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강원감영에서 진행되던 수문변 교대식, 관찰사가 고을을 순찰하던 일을 재현하는 관찰사 순력 행차를 비롯해서 다양한 전통을 재현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됩니다. 이 행사를 기념해서 댄싱 공연장 일원에서는 다양한 먹거리 또 공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원감영문화제위원회 차종구 예술감독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71년부터 이제 원주에서는 지역 축제라 해서 동학제가 시작됐잖아요. 동학제를 계승해서 군도제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1년부터는 원주 치악제로 명칭이 바뀌어서 계속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요. 지난 2005년에 다시 강원 감영제로 변경돼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원 감영문화제는 지역 고유의 역사적인 제의를 현대의 문화나 가치를 올바르게 살려서 전통성과 향토성에 충실한 축제로 재창조되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되는 강원 감영 문화축제는요, 관찰사 순례행차 등 이 강원 감영과 관련된 의식이 중심을 이루게 되는데요. 원주의 주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강원감영문화제 지금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었습니까? 네, 메인 프로그램인 전통문화 재현 퍼포먼스 외에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원주시 각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동아리 경연대회가 진행됐고요. 또 지역 가수의 초청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또 어제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인 가훈쓰기, 종이접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메인 프로그램인 퍼포먼스는 오는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 이어지는데요. 토요일에는 시민들이 실제로 간단한 퀴즈를 풀고 또 글을 써보는 과거 시험 재현에 참여해볼 수 있고요. 또 원주시 20, 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과거 진행되던 왕비 간택 의식을 재현합니다. 이 왕비로 간택되면 행차 퍼포먼스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또 일요일에는 관찰사의 지역 순찰을 재현하는 관찰사 순력 행사가 원주시 일대에서 이어지는데요. 일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이어집니다. 전국에 있는 관찰사의 후손 500여 명이 깃발을 들고 직접 행사에 참여해서 순찰을 재현할 예정인데요. 총 1,500여 명의 사람들이 전통 의상과 또 분장을 하고 치고수악대와 치타대의 악기 연주와 함께 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향토애와 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퍼포먼스가 될 것 같은데요. 행사장을 찾은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감영문화제가 그동안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이 이제 순력 행차 이런 것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오늘 오니까 새롭게 이렇게 활기차게 부스 운영도 진행되고 동아리 경연대회도 하는 거 보니까 즐겁습니다. 시민들이 오셔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가시 재현 행사들 메인 행사인 거리 퍼레이드 할 때 많이 보시면 이 행사가 더욱더 빛날 것 같습니다. 네, 제38회 강원감영문화제 29일 돌아오는 1월까지 진행이 됩니다만은 이 축제 일정 정리하면서 또 오늘 마무리 지을까요? 네, 앞서 소개해드린 메인 프로그램인 관찰사 순력 행사 취타 대행진은 주말 원주시 일대 그리고 댄싱 공연장 일원에서 볼 수 있고요. 이 밖에도 축제장에서는 부대 행사로 지역 가수의 공연 행사와 민속 경기 그리고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주의 전통을 살린 강원감영 문화제에 많은 관심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역의 전통을 또 현대적인 문화와 섞어서 재창조한 이 강원감영문화제가 이제 진행 중입니다만은 평일도 그렇고 또 주말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또 큰 퍼포먼스들 많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좀 계획들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원주 시립 미리네 도서관에서요. 다음 달 29일까지 하반기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오늘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시립 미리네 도서관의 이수진 독서교육팀장 연결하죠.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원주 시립 미리네 도서관 독서교육팀장 이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립 미리네 도서관, 먼저 좀 도서관 소개부터 해주시죠. 저희 원주 시립 미리네 도서관은 지난 2021년 3월에 혁신도시 미리네 공원 내에 개관한 도서관입니다. 4만여 종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고 도서 대출 및 열람을 위한 일반 자료실과 어린이 자료실, 성인과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개관한 지 한 2년 되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 성인들의 이 도서관 이용 비율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난해와 올해 현재까지 원주시 도서관 전체 도서 대출자를 파악해 봤는데 78%가 성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출되는 도서는 어린이 도서가 55%, 일반 도서가 45%로 어린이 도서가 일반 도서보다 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성인들의 독서량이 좀 이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네, 어린이 도서가 더 많이 대출되는 걸로 봐서는 이제 어린이가 더 많이 방문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는 게 바빠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성인들 대상으로 이 독서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프로그램이죠? 저희 이제 도서관에서는 매년 상하반기로 성인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1월에는 북클럽 리더 과정과 감정으로 읽는 클래식, 문학에서 살펴보는 다양한 자아 정체성 등의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네, 첫 번째 북클럽 리더 과정은 원주시 독서 커뮤니티 체인지 리더 북클럽을 운영하고 2021년 11월에 이달의 원주 작가에 선정된 변은혜 작가님을 모시고 북클럽을 만들고 운영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 논제와 토론 진행을 위한 어린이 도서, 문학, 비문학 등의 다양한 도서를 배워볼 예정이고요. 네. 두 번째 감정으로 읽는 클래식은 2020년 우수 출판 콘텐츠 성전작인 감정, 이미지, 수사로 읽는 클래식의 저자 윤희연 작가님을 모시고 감정, 이미지, 수사라는 소재를 통해 자기 스스로 클래식을 들으면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실제 사례 음악을 들어보면서 자신의 감정에 대해 말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학으로 살펴보는 다양한 자아 정체성은 인문학 실험실 루파토 연구원이자 서울 용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인문학 강의를 진행하고 계시는 홍영택 간사님을 모시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셰익스피어의 리어왕 등 고전 문학에서의 다양한 자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네. 저도 그 인문학에 대한 욕구가 많거든요. 일정이 맞으면 좀 듣고 싶군요. 예. 좀 참여하시는 분들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번 달 말까지 수강생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직 마감이 안 돼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금 모집 기간 내에 모집이 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시민분들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도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예, 지금 이번 달 말까지여서 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미리네 도서관으로 이제 문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네. 신청 방법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저희 원주시립 미리네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문화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네, 그래요. 뭐 또 전반기 하반기 계속해서 이제 문화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돼 왔었는데 지금까지 시민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저희 전체적으로 이제 성인보다는 어린이 강좌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그런데 네, 성인분들에 대한 강좌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원하시는 강좌를 계속 이제 알아보고 이제 설문조사도 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향후 또 진행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좀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다음 달 11월까지 또 올해 원주 한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선정도서 후보의 작가이신 문경민 작가님을 포함해서 역대 원주 한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선정도서 작가분들 중 3분을 모시고 작가의 만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한번 미리 좀 체크해뒀다가 관심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때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립 미리네 도서관의 이수진 독서교육팀장이었고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